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5호 제6면 기사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설 맞아 장애인 노인시설 및 군부대 위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장애인 단체와 노인의료시설을 방문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살피고 위문했다. 조광한 시장은 23일 금곡동 소재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와 4.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부를 방문하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어 와부읍 소재 노인의료시설 실만한 요양센터를 찾아 시설 생활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 22일에는 육군 제5797 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각종 재해 재난 피해 복구 및 대민 지원 등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부대와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관내 노인 장애인단체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총 22개소 위문을 실시했다. 동두천시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동두천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작년 한 해에도 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인원 535명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현금이 아닌 이용권, 바우처를 발급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인원 535명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동두천시에서 모집하는 분야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주의 집중력 향상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소득 관련 서류, 사업별 요구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다만 전화기 860-2481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 비상방역대책반 상황실 격려 방문. 동두천시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내 출입문을 달리하여 설치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건물 밖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고 비상방역대책반 상황실 근무를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최용덕 시장은 지난 2일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비상방역대책반 상황실을 둘러보았다. 최 시장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직원들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 보건소는 지난 2일 국내 15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인력 재조정 등 20의 시간 가동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3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였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2회 이상 동두천시 관내 취약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 홍보 및 상담 활동을 통해 복지정보에서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날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발굴하기 위해 직접 복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시장을 찾은 이 모 씨는 해가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픈 곳도 많아져 걱정거리가 늘어가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항상 근심이 많았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와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2020년에 동두천시 복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설 명절은 우리 동두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날을 보내야 하는데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맞이 행복담은 만두로 건강기원. 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센터장 권영무는 지난 13일 기리한우 정육식당에서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철원의 주관으로 와부읍 지역 관내 어려운 어르신 등 100여 명을 모시고 설맞이 행복담은 만두 나눔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4년째 열린 명절맞이 만두 나눔 행사는 작년과 달리 고기와 김치만두, 떡국떡, 햄 식용유 세트, 나눔트리의 생필품으로 후원하신 물품을 꾸러미로 푸짐한 선물을 만들어 전달했으며 어르신의 입맛에 맞는 부드러운 한우 불고기 점심을 대접하여 소외되고 외로운 설 명절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매년 지속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되어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여 어느새 어르신은 명절은 외로운 날이 아닌 기대하는 날로 공감하고 있는 모습에 와부읍장님과 김철환 위원장은 더 오래도록 나눔 광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주시 기업유치 위한 신호탄을 쏘아.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왕숙신도시에 조성될 산업단지를 소개하고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남양주시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도의 0.2% 정도로 열악했으나 이번 왕숙신도시 유치로 왕숙 1지구 내 판교 테크노밸리 2번집의 규모 140만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첨단 산업단지의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 바이오 메디컬 산업, 정밀화학 분야 등 앵커 기업과 해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왕숙신도시는 훌륭한 입지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헤쳐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올해 남양주시는 기업유치, 철도교통, 생활밀착형 정책 등 세 대중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왕숙신도시의 편리한 교통망, 저렴한 분양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진 장점을 살려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안인함. 는 지난 30일 2019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 및 자살태도 자살생각 등을 공유하고 향후 자살 예방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동두천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진단사업이다. 이번 보고회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최하였으며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내초등학교, 보건소 직원 및 관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장 양승희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보고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 사업 소개, 2019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 결과보고 및 향후 자살 예방 사업의 중점 과제와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안인함 센터장은 동두천시 정신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수준에 대해서 공유하고 지역 특성 및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한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자살률 감소시키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며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 담당자 및 관내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